안녕하세요. 10월 12일 수요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미국 시장은 딱히 큰 게 없었습니다. 크게 하락도 안 하고 크게 상승도 안 했어요. 다만 다우지수가 장중에 300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큰 호재가 있어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요. 나스닥도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내용은 다 아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전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뭔가 세게 하락이 와야 됩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깨면 하락이 바로 와야 되는데 뭔가 여기서 머뭇거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오는 지표들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고서 혹시라도 물가가 조금이라도 안정이 됐다 싶으면 바로 들어 올리려고. 명분은 뭐 이제 저가 매수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런 대기 상태의 모드이기 때문에 CPI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눈치 싸움만 할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몇 가지 뉴스는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흔들었던 뉴스는. 하나씩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그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더 이상 시장 개입은 없다라고 하고, 무슨 말이냐면 영국이 감세한 트러스 총리의 감세한 발표 뒤에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영국의 연기금 등 장기국채 담보로 파생상품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이 담보금 추가 납입, 일명 마진콜 요청이 시달려서 BOE가 영란은행이 국채 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이 국채 매입 시한은 14일로 정했다. 이거를 이 앤드류 베일리 총재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더 이상의 연기금의 뒤를 봐줄 이유가 없다. 14일까지 매입을 종료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파운드가 꼬꾸라지고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렸고요. 또 하나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쓸데없이 또 나와서 이 긴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요. 어설프게 금리를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한 내년까지 한 4.5%이 정도? 이 정도에서 멈추거나 인플레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축을 할 때는 더 세게, 강도 높게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결국 얘기 돌고 돌아서 보면 이런 얘기들로 이제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진 건 아니고 이제 밀린 거죠. 특히 이 베일리 총재 얘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린 감이 있는데 오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기 뉴스를 보면 영국 중앙은행이 14일 날 국채 매입 종료, 더 이상의 연기금들 너희들 안 봐주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멤버십 게시판에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단톡방에 얘기를 했는데 아까 오후에 시장이 갑자기 여기서 이쯤에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플러스 20포인트 보합 이렇게 미 선물은 나스닥은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쏘면서 지금까지 100포인트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영란은행이 은행권의 채권 매입 연장 가능성을 얘기를 했어요. 14일까지 내일 모레까지만 국채 매입하고 너네들 살던가 죽던가 각자 도생하자 이렇게 했는데 영란은행이 다시 한번 기한 연장을 해줄 수 있다. 이게 돌았어요 시장에. 그러면서 갑자기 시장이 급반등을 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뉴스가 돌면서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렇게 급반등을 했어요 시장이. 나스닥과 함께. 그게 이제 국채 매입 연장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 얘기가 돌면서 파운드화가 급등을 하고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약간 무너지고 시장은 위로 가는 약간의 환호 랠리, 안도감 그걸로 인해서 장 막판에 종목들이 죽을래다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엔 오늘 양전 마감했고요. 양시장. 그리고 이제 오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아무래도 조금 좋았다. 그 이유는 오늘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생방송 때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한 달간 빠졌거든요. SK하이닉스가 한 달간 그거 10거래일도 안 돼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격 조정이 올 때는 힘든 게 맞아요. 힘든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물리고 여기 어딘가에서 물을 타면 자율 반등이라는 게 반드시 나옵니다. 이만큼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종목마다 달라요. 그때 상황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가격 조정 하락일 때는 팔지 마라. 반드시 며칠 내로 시장이 좀만 돌아서도 급반등이 나온다.
이 동전의 뒷면이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유튜브. 여기서 이렇게 푹푹 빠질 때, 이거 반드시 12만 원 갈 거다. 거기까지 기다려보자, 한번. 이렇게 빠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빠질 때는.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막 이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요. 막 개파락으로. 근데 반드시 뒷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뒷면이 안 보인다는 거죠. 너무 많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과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홀딩을 못하거나 더 사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른 배경에는 삼성과 SK가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유예받았다고, 이 뉴스가 돌았습니다. 아침부터. 근데 이거 아니어도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어떤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국가 간의 모종의 딜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스텝 밟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가 3%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젠 미국이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 갈 거기 때문에 또 격차는 벌어질 거예요. 다음 금통위는 11월 24일에 있고요. 금통위는 FOMC는 11월 1일에서 2일이고요. 12월 13일에서 14일일 겁니다. 다음 남은 게. 만약에 여기서 뭐 0.5, 0.5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또 차이가 확 나죠. 왜 0.75 안 올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올릴 수 없다 그랬다는데, 사실 뭐 0.5나 0.75나 뭐 매한가지인데 그렇게 됐고요. 오늘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바이든이 얼마 전에는 푸틴이 반드시 핵을 사용할 거다, 내가 하는 말은 농담이 아니다, 이래놓고 갑자기 또 전술핵 무기 사용 안 할 것이다. 이게 치매가 걸리셨다더니 뭔가 이상합니다. 전술핵 무기 사용 안 할 것, 이런 얘기가 돌면서 핵 관련주가 무너졌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외무장관, 이거 어제 나온 뉴스인데 사실 푸틴하고 바이든하고 G20 정상회담 때 제한한다면 고려한다. 그리고 터키에서 이런 이제 그만 좀 휴전을 해라, 뭐 이런 휴전에 대한 얘기가 어제부터 돌았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그런 얘기가 돌면서 오늘 재건주 중에 데모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헷갈린줄도 말씀드리고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서로 핵단추 있다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평화롭게 끝나는 거,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고요. 핵 안 오른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LG 생활건강이 많이 빠졌는데 오랜만에 전저점을 깼습니다. 보시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유지하던 이 박스권의 저점을 깼는데, 이 깬 이유는 이겁니다. 중국 소비 부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가 있냐면 시진핑도 3년임이 끝나고 하면 더 이상 중국의 봉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핑계로. 이젠 끝났어요, 코로나는. 이번에 또 20차 당대회 때문에 지금 다시 중국 봉쇄했잖아요. 자꾸 봉쇄했다 풀었다 봉쇄했다 풀었다 하면서 이런 소비 부진이 촉발되는데, 이 3년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풀어줄 거라고 보고요. 미국도 중간 선거 끝나고 이런 대형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면 뭔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도 액션을 취할 거라 봅니다. 그러면 시장이 호전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넷마블 큰일 났습니다. 이것이 뭐 실적 전망 하향치가 계속 3분기, 4분기, 다음 분기, 내년까지 뭐 적자 계속될 거다 뭐하다 하면서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얘 빼고는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대부분 괜찮았습니다. 어제 내렸던 반도체들 다시 급반등했고요. 롯데케미칼도 여기서 죽는 것처럼 하더니 지금 벌써 일주일 만에 다시 원상복구 시켜놨거든요. 급락 첫 자리까지. 이런 겁니다, 주식이. 이때는 안 보이죠. 급락을 할 것 같으니까. 막 거래 터지고.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하면 음봉에 거래 터지니까 뭔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돌려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은 던질 자리가 아니고, 얘도 아직까지는 멀었지만 이 하락 추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업황 호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요새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이렇게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흐름이 좋습니다. 바닥 탈피하는 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데 수급이 안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봐야겠습니다. 어차피 뭐 저것도 나중에 영란은행이 채권 매입 연장한다는 거 저 찌라시로 나오면 결국 또 다시 뺄 거고요. 괜히 악성 매물만 생겨서. 이건 오늘 본장 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방송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은 유일하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꼭 생방송 들어오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거기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